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2017년 5월 30일 그 ASP.NET MVC 코어 21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아이덴티티를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덴티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안 알려준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할 때 그 ASP.NET 코어 아이덴티티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내부 그 코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먼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async await task, 그러니까 이제 멀티 스레드, 그러니까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일단은 뭐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일단은 그러면 스레드라는 멀티 프로세서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윈도우 여기 작업 관리자 띄워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뭐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런 작은 단위들 이런 게 보이지. 이게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동시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멀티 스레드는 뭐냐? 멀티 스레딩은 예를 들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뭐 또 세부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처리돼야 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작은 단위로 쪼갠 게 이제 스레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비동기 처리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이라기보다 멀티 스레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스레드란 여기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프로세스 내에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스 한 개에서 그 안에서 실행되는 뭐 스레드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스레드는 한 프로그램은 뭐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뭐 프로그램 환경에 따라서 둘 이상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 방식을 멀티 스레드라고 한다. 이런 거지.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조금 적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너가 요즘에 그 윈폼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 윈폼이건 WPF건 이 스레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스레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윈폼이나 WPF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레드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UI 스레드라는 부분이야. UI 스레드는 일단 우리가 메모장을 띄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들 있지, 이거를 실행해 주는 게 UI 스레드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스레드라는 게 있어. 만약에 그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처리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에서 뭐 계속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로직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로직을 할 때는 UI 스레드에서 하기보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일정 시간대 도달하면 뭐 알람을 띄운다든지, 그 알람을 띄울 때는 UI 스레드로 이렇게 띄우겠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윈폼이나 WPF 같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스레드를 쓰는데, 그게 바로 UI 스레드와 백그라운드 스레드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윈폼이나 WPF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개발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흔히 하는 실수가 뭐 포구문 있지. 포나 포이치, 혹은 파일 입출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포구문도 뭐 짧게 돌아가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 짧게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1부터 100만까지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을 리턴하는, 계산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면은,
1부터 100만까지 계산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그 로직을 일반적인 이런 백그라운드 스레드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UI 로직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UI 로직에다 넣어서 그러면 포구문을 딱 돌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포구문을 뭐 돌린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버튼을 딱 눌렀어. 포구문 딱 들어가서 1부터 뭐 100만, 1000만까지 계산하는 거야. 계산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UI 스레드는 딱 그 흔히 프리징이라고 하는데 딱 멈춰서 이게 창 이동도 안 되고 뭐 이런 메뉴를 뭐 클릭해 볼 수도 없고 그냥 멈추는 거야. 이 포구문이 모두 돌 때까지. 그래서 이 프리징 형상이 나다가 사용자가 만약에 이 뭐랄까 이 앱을 딱 누르거나 뭐 어딘가를 딱 누르잖아. 그러면은 이 윈도우가 딱 인식을 해. 얘가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다 응답 없음 이렇게 떠. 하면서 어쩔 때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해서 그냥 이 프로그램을 뭐 강제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UI 스레드로 이런 장기 프로세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능들 1부터 100만까지 계산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고 UI 스레드는 UI 스레드대로 그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야 이제 그 뒤에서는 계산하고 있고 나는 사용자는 다른 거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지. UI의 뭐 다른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으로 윈폼의 WPF 스레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내가 할 거는 이제 지금 이 내용과 약간 유사해. 그러니까 동기적 프로그래밍이 있고, 좀 더 깊게는 설명은 안 할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나중에 향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동기적 프로그래밍이 있고 그 다음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왜 C에서 절차지향적이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메소드 1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메소드 2, 메소드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프로세스를 정의한다고 하면은 요게 끝나면 요게 실행이 되겠지. 메소드 2가. 그리고 메소드 2가 끝나면은 메소드 3가 실행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메소드 1이 뭐 3초 그 완료를 하는데 3초가 걸리고 얘도 메소드 2도 완료하는데 3초가 걸리고 메소드 3는 마지막에 4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 1, 2, 3를 모두 총 돌았을 때 총 소요되는 프로세스의 그 시간이 몇 초냐면은 총 10초가 소요가 되는 거지. 총 10초. 총 10초가 소요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뭐랄까 비효율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어차피 물론 이 컴퓨터의 자원을 전적으로 이 메소드 1에다가 쏟아 부어서 이렇게 3초라는 계산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CPU 클럭을 CPU 클럭을 넓히기보다는 뭐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딩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스레딩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중 스레딩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더 발달하게 됐거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CPU가 100% 사용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자원이 있고 남는 자원을 얘를 같이 돌리면 어떨까? 얘를 처리하는 동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된 거야.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은 똑같아. 이 메소드 1이 있고 다 똑같지. 위에 거랑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읽음과 동시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얘도 동시에 실행하고 얘도 동시에 실행을 했어. 그래서
모두 결과가 도출돼 가지고 이거는 총 소요 시간이 만약에 동시에 실행했으니까 만약에 이 세 개를 동시에 시작했으니까 총 소요된 시간이 몇 초일까? 4초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 얘는 3초 걸리고 동시에 시작했으니까 3초, 얘도 4초 걸렸으니까 제일 오래 걸리는 애가 최종 종료 그 소요 시간이 되니까 4초가 소요가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를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얘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얘도 끝나면 이제 총 소요 시간이 나오고,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면은 얘네들 셋을 동시에 시작하고 그 중에 제일 늦게 그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있겠지. 그 오래 걸리는 게 딱 이렇게 총 소요 시간으로 딱 찍히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비동기적 프로그래밍도 약간의 그런 이건 뭐 설명하지 않고 그것만 설명을 할게. 일단은 이 동기적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 만약에 메소드 1에 어떤 결과값이 도출이 돼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메소드 2가 실행이 돼야 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동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얘 값이 뭐랄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어차피 얘는 동시에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거잖아. 얘가 결과값이 나와야지 얘가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는 메소드 1과 메소드 2, 메소드 3가 모두 다 독립적인 거고, 그 독립적인 결과값이 모두 모여서 웹페이지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C샵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키워드가 존재를 해. 좀 올릴게. 그래서 C샵에서는 이제 비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키워드가 async 그 다음에 await야. async는 이제 비동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wait는 사전적으로 이제 뭔가를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async,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되, 얘네들을 다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되 마지막 종국에는 결과값이 도출이 되니까 그 결과값을 모두 받아서 페이지에 딱 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먼저 끝날 수 있지. 3초 동시에 시작했으면 3초 4초인데 얘네들 둘은 이미 끝날 수 있잖아. 3.1초 때 넘어갔을 때 얘네들은 벌써 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날 때까지 1초간 더 기다려주는 거야. 얘네들은 더 기다려주고, 얘가 다 나왔다. 그럼 다 나오면은 이제 await 됐으니까, 얘네들이 await 됐으니까 답 다 나왔네 하고 이제 웹페이지에다가 데이터를 딱 뿌려주는 거지. 그래서 async await라는 키워드가 이제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키워드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이거는 C# 5.0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상 4.5인가? 4.5 이상부터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NET 회사를 갔는데 .NET 프레임워크 4.5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비동기적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async await를 할 수가 없어. 대신에 그 이전에 이렇게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그 async await, 그 다음에 task 혹은 task t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C# 5.0 이상, 그 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4.5 이상일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소스를 하나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서 한번 보여줄게. 진짜 이게 총 10초가 걸리고 얘는 총 4초가 걸리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은 뭐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물론 이거는 같이 따라해도 되고 같이 안 따라해도 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뭐 async await 뭐 test라고 이제 이름을 지을게. 그리고 ASP.NET Core 웹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거는 뭐 .NET Core든 .NET 프레임워크든 상관없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NET Core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간단하게 홈 컨트롤러 뭐 새로운 파일 만들 거 없이 홈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좀 작성을 쭉 해볼게. 일단 나는 about과 contact이라는 그 뷰 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해. 근데 우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랄까 어떤 메서드를 호출을 했을 때 그 동기적으로 했을 때랑 비동기적으로 했을 때랑을 구분짓기 위해서 동기적 호출인 메소드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 그 메소드는 뭐 public 뭐 int든 void든 상관없어. 뭐 테스트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 좀 크게. 그래서 테스트 1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레드라는 걸 사용해 볼게. 스레드는 지금 기존 그 위에 여기에 지금 돼 있는 내용이 없고, 얘를 유직문을 이렇게 지우면은 딱 인식이 돼. 스레드라는 건.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컨트롤 점 눌러서 유징 시스템 점 스레딩 이라는 부분을 이제 인클루드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그래서 스레드 슬립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자, 동기적으로 처리를 될 때는 한 개의 스레드를 공유해서 한 개의 스레드를 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를 잠시 재우는 거야. 재워서 멈춰 놓는 거지. 멈춰 놓으면은 3초 동안은 아무런, 여기를 딱 타고 나서는 그 스레드가 딱 멈춰 있기 때문에 3초간은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게 돼. 흔히 테스트를 할 때 많이 이렇게 쓰는데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3000이라고 적은 거는 여기 슬립이라는 그 메서드에 보면은 밀리세컨드 타임아웃이라고 돼 있지. 그게 이제 여기에 인티저 값이 들어가는데, 밀리세컨드는 그 1000밀리세컨드는 1초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 3000이라고 적었다면 3초야. 우리가 실제로 쓰는 3초. 근데 컴퓨터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밀리세컨드로 체크를 해야지 정확하게 길고 짧음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 3개 정도 만들도록 할게. 그래서 테스트 2, 테스트 3, 종국에는 뭐 4초, 그래서 이제 3초 4초 해서 총 10초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10초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디 적냐, 여기 about에다가 적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 1 적었고, 이거를 복사 2, 3.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총 10초가 소요가 되겠지. 이론상 10초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닫아주고, 이건 알런가 모르겠다만 지금 얘네들은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거잖아. 그 메서드나 아니면 뭐 클래스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힘들기 때문에 대충 뭐 여기나 여기 어디쯤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 컨트롤 MM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이게 최소화된 게 보이지? 숨겨진 게 보이지? 그리고 다시 풀 때는 컨트롤 MM 이러면 이렇게 다시 컨트롤 MM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미니파이 하는 거 같은데, 미니파이라고 해서 MM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이렇게 MM이라고 지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적으로 호출하는 메서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요거 보면서 하면 돼. 일단 public 그 다음에
그 비동기적이니까 async라는 키워드를 그 메서드나 메서드 앞에 퍼블릭 뒤에다가 적어주도록 한다. 그 다음에 task라고 적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반환값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 task라고 적어도 되고, 만약에 나는 뭐 반환값을 그냥 뭐 인티저 값이다 그러면 int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 그래서 task 여기 task에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여기 t result, 그러니까 반환값에 대한 그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test1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async라는 비동기적 메서드를 이름 명명할 때는 그 끝에 async라고 적어주는 거를 권장해.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방식이고, 물론 이 방식을 안 따라도 되지만은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이런 거를 잘 따르는 회사에 간다면은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뭐 센스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은 이 메서드가 일반 동기적으로 호출되는 건지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건지 메서드 이름만으로도 알 수가 있잖아. 요게 없으면 동기적인 거고, 요게 있으면 비동기적인 거다. 그거를 이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은 조금 신경 써서 작성해주면 더 좋지. 어찌됐건 좀 뭐 잡설이 길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태스크는 그럼 뭐랄까 과업의 단위, 그러니까 작은 스레드 안에서도 또 과업의 단위로 쭉 나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더 작은 단위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한 개의 과업이 있다. 한 개의 과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업을 선언을 했으니 그 과업을 좀 뭐랄까 테스트 1처럼 여기는 이제 스레드를 뭐랄까 잠재웠지만은 여기선 태스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근데 태스크는 슬립하는 게 없고 딜레이라는 게 있어. 어떤 특정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 특정 태스크를 뭔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는 task.delay 해놓고, 여기도 똑같아. 딜레이 안에다가 저거지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그래서 3000이라고 적었으니까 3초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ask.delay 했는데 얘가 그 await가 그 선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지. 그래서 요거는 앞에다가 await 이렇게 적어준다. 물론 얘가 이제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await 할 것도 없지만은 어찌됐건 async를 썼으면은 await를 써주는 게 맞아. 만약에 await를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async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게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아무 이상 없겠지. 근데 async라는 키워드가 없으면은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면 반드시 이렇게 async라고 키워드를 사용해줘야 돼. 그리고 async를 사용했다면은 await를 쌍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뭐 리턴 뭐 0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주도록 할게. 그리고 이런 거를 또 동일하게 한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얘는 테스트 3 async, 얘는 테스트 2 async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얘도 4초 정도의 딜레이를 줄게. 그래서 총 얘네들 테스트 1부터 테스트 3까지 총 10초가 소요가 되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다. 그럼 이렇게 그 구현한 애들 테스트 1 async 뭐 이런 애들은 얘네들도 좀 다 줄여주도록 할게.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about에다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contact에다가 해보도록 할게. 테스트 1 async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또 경고 메시지가 나왔지.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async 메서드이기 때문에 async 메서드는 선언을 할 때 await를 또 써줘야 돼. 근데 await를 써줬는데 지금 이 await가 있는 자리에
이 메서드, 액션 메서드에 async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async를 써줘야 돼. 왜냐하면 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task라는 키워드를 쓰고 나서 리턴 타입을 할 때 t result 값이 요 안에 꺽쇠 안에 있는 거라고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이 i action result이기 때문에 task i action resul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조금 있어. 일단은 뭐랄까, await를 했다는 거는 뭔가 기다린다는 거잖아. 기다린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만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10초가 예를 들어 걸렸다. 그럼 얘네들도 동일하게 10초가 걸렸어. 10초가 걸릴 거야. 왜냐하면은 await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await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기다리게 돼.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여기서 딱 걸려서 딱 멈춘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멈춰서 기다리는 거야. await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래서 얘를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일단 var 뭐 test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메모리 상에다가 올리는 거야. 올리고 await를 시키지 않는 거지. 그리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메서드, async 메서드를 타도록 그냥 곧바로 넘겨주는 거야. 메모리 상에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니까 그 async 메서드인 이거를 곧바로 호출이 들어가고, async 메서드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C 컴파일러에서는 그 async라는 그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은 얘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겨, 자동으로. 그러니까 await라는 게 지금 앞에 없기 때문에 얘를 들어가면은 여기를 탈 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을 거잖아. 컴파일러가 여기를 읽을 거니까. 읽었는데 async라는 키워드가 있네. 그러면은 얘는 결과값 기다리지 않고 일단 넘겨 해서 test2 async2 이렇게 test2 async를 타게 되고, 그 다음 task2 async도 async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있네 하고 기다리지 않고 또 다음을 넘겨. 그래서 테스트 3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물론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컴퓨터는 빠르게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동시에 시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보일 수가 있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반환값이 있다면 이렇게 await test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test 1이라는 게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여기 task integer 이렇게 나오지. 요거를 await 시키는 거야. 얘네들이 일단 호출하긴 호출했어. 근데 결과값이 언제 올지는 몰라.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왔을 때 그 await가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그 언젠가 그 반환된 값이 왔을 때 그 리절트를 여기다 담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리절트라는 변수를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뭔가 뭐 await를 한다는 건 이제 반환되는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반환되는 값이 없는데 뭐하러 기다리겠어. 그냥 보이드, 그러니까 보이드 타입이라면은 그냥 던져놓고 끝내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async 태스크 할 거 없이 그냥 태스크 해가지고 그냥 끝내면 되겠지. 어찌됐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몇 초가 걸리는지 뭐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테스트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뭐 테스트 방법 해서 전통적인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스탑워치라는 게 있어. 스탑워치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다 적고 그 다음 컨트롤 점 누르면은 이렇게 using 시스템.diagnostic
애널리틱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 요거를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와치, 뉴 스탑 와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이 시계를 선언을 했어. 시계를 선언했는데 얘를 이제 시계를 시작시켜야지 작동을 하겠지. 그래서 watch 점 스타트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시계가 여기를 타면서 시작을 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태스크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메서드들이 모두 수행이 완료되고, 여기를 이제 와치를 이제 멈춰줘야 되겠지. 시계를 멈추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치 스탑.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이제 나오겠지. 소요된 시간. 그래서 바타입으로 리절트는, 그래서 와치 시계는 여기 보면 어디 있냐? 여기 보이지? 밀리세컨드를 가져오는 그 결과값을 가져오는 이게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리절트에 몇 밀리세컨드가 걸렸는지 그 부분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 전통적인 방법론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리절트 값을 뭐 따로 뭐 뷰 페이지에 표시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뭐 F9번 리턴 뷰 쪽에다 F9번 해서 잠깐 멈춰 놓도록 해서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몇 초인지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그리고 요 밑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웨이트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 값이 몇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IIS 익스프레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인덱스 페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동기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about 페이지고, 그 다음에 동기적으로 처리한 거는 about 페이지고, 비동기적으로 처리한 거는 컨택트 페이지야. 그래서 동기적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about 곧바로 페이지가 변환이 안 되는 게 보이지? 이게 이제 태스크 스레드에서 10초간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리절트의 값을 보면은 1001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이게 밀리세컨드니까 만이라고 하면은 10초가 걸린 거지. 대략적으로 10.0001 이렇게 걸린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about 페이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지. 컨택트를 한번 눌러볼게. 컨택트. 이제 얘도 태스크를 타는 거지. 타고 여기 이제 리턴 뷰 됐고, 리절트 값은 4초가 걸렸지. 4000이니까 4초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똑같은 거지. 얘는 3초, 얘도 3초, 얘는 4초. 그 다음에 얘도 3초, 3초, 4초. 원리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동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모두 다 둘 다 10초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 about 페이지는 10초가 진짜 소요가 됐고, 얘는 이제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최종 제일 늦게 끝나는 그 테스트 3 asynch라는 메서드가 4초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값이 4초가 그 결과값이 4초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뷰 페이지 그 뷰의 그 HTML에 다량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돼. 근데 이 다량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게시판이다 하면은 게시판 데이터 이외에 뭐 카테고리도 뭐 출력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많이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동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1번도 오래 걸리고 2번도 오래 걸리고 3번도 오래 걸리고 하면은 페이지의 반응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페이지 반응성이 떨어지면은 그 SEO라고 해가지고 그 검색 엔진 최적화, 거기에도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응답 속도도 거기에 측정 체크리스트에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응답 속도가 빨라야지 이제
검색 엔진에도 검색 엔진이 좋아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응답성이 또 좋아지면은 사용자들이 더 좋아하지. 아무래도 빠르니까 정말 쾌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느리면은 왜 이렇게 느려 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뭐 어떤 클라이언트가 뭐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async await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은 다량의 데이터를 하더라도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빨라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 반응성도 빨라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과연 성능상 좋아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비동기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성능상 좋아진 건 아니고, 남는 컴퓨터 자원을 다른 쪽에다가,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건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지.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시에 처리를 하고, 만약에 자원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어찌됐건 만약에 성능상 좋아졌다고 한다면은 얘가 3초가 걸릴 거를 1초가 걸리도록 하는 게 성능상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물론 이게 총 소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성능상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성능상 좋아진 건 아니고, 어찌됐건 얘네들이 각 태스크당 소요된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상 좋아졌다고는 표현을 하진 않아. 대신에 좀 응답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이 빨라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지. 다시 설명하면은 이제 성능상 좋아졌다는 거는 이 메서드 1이 처리가 될 때 3초가 걸릴 거를 1초로 처리했다면은 그게 성능상 좋아졌다는 얘기고, 근데 절대적으로 이 메서드들이 각각의 처리되는 시간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상 좋아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내가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도 찾아보긴 했는데 ASP.NET 그 포럼에서 읽었던 내용이야. ASP.NET 포럼에서 읽었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도 이게 유의점이라고 아주 중요시하게 표현을 하더라고. 중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비동기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성능상으로 좋아진 거는 아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더라고. 어찌됐건.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성능상 좋아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컴퓨터에 남는 자원을 다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동시에 처리를 해서 총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 그래서 응답 시간이 최종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기적 처리와 비동기적 처리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겠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아까 설명했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await 키워드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안 돼. 얘는 비동기적인 메서드긴 하지만은 await 키워드 때문에 여기서 딱 걸려버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통적인 테스트 방식을 한번 알려줬고, 새로운 테스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좀 쓴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도 있었던 기능이라 새로운 테스트 방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진단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진단 도구인데 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뭐 레이아웃에 사실 뭐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다면은 요 우측편에 보면은 다이그노스틱스 툴즈라고 보일 거야. 이게 진단 도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지. 진단 도구가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진단 도구가 없으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새로운 창을 띄울 때는 이렇게 뷰에 가서 찾았잖아. 근데 이건 뷰에 가면 없고 어디에 있냐면은 디버그에 가보면은 윈도우즈에 여기 보이지.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F2번인데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진단 툴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일단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줄게. 아주 쉬워. 일단 우리가 전통적인 테스트 방식은 일단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할게. 아주 쉬워. 잠시만. 요것도 주석, 얘도 주석. 그래서 여기 보자. 하는 방법은, 이걸 쓰는 방법은 아주 쉬워. 여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인데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 있지.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료가 되는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는데 여기에다가 걸어버리면은 테스트 3는 테스트가 되지 않고 테스트 3가 진입될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걸리기 때문에 얘가 끝난 후에 걸린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마지막에 여기 리턴 뷰 쪽에다 걸어주도록 할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 테스트 1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주고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은 리턴 뷰 이쪽 부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뭐 디버깅 모드로 하는 건데 그 컨트롤 F5번 누르지 말고 그냥 F5번 누르거나 아니면 상단부에 IIS 익스프레스를 눌러주고 요걸 띄워놓은 상태야. 물론 이렇게 디버깅 상태로 들어가면 이 창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진단 툴을 다시 이렇게 띄워주도록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개발할 때의 창 레이아웃이랑 그 다음에 그 디버깅 상태의 창 레이아웃을 별도로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안 보였다면은 여기 디버그의 윈도우즈의 이 부분 요거를 실행하면은 요 창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떴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about을 누르면은 여기 걸리겠지. about 걸렸고 여기 지금 진단 툴에도 딱 멈췄어. 여기 멈췄고 그 다음 여기다가 F5번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태스크들이 실행이 되고 나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 딱 걸리잖아. 걸리겠지? 10초가 지나면 딱 걸렸지. 그러면 여기 딱 멈추게 되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으니까 딱 멈추면은 여기 보면 10.003초가 소요가 된 거를 진단 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아까 그 기존의 스타워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사실 소스 코드에다가 소스를 집어넣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다고. 우리는 그냥 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메서드가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이런 소스 코드를 적는 것보다는 이 진단 툴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어쨌건 그래서 이제 동기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10.0003ms 10.0003초가 걸렸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F5번을 누르면 다시 이제 어바웃 페이지 정상적으로 뜬 게 보이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컨택트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컨택트 들어왔지. 그래서 여기 딱 멈춘 게 보이고 그 다음에 F5번 눌러서 걸렸지. 3.994초가 걸렸어. 그래서 아까는 10초가 걸렸고 지금은 거의 4초대 4초대가 걸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Shift F5번 눌러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진단 툴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스타워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에이싱크 태스크를 구현하는 부분 이런 거 잘 알아두고 주의할 점은 여기에다가 await 키워드가 있으면은
뭐랄까 프로세스가 딱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메서드 호출할 때는 먼저 이렇게 호출을 해준 다음에 어웨이트를 시킨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비동기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스레드 슬립, 이거는 특정 한 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 그 한 개의 스레드를 잠시 잠재워 둘 때 쓰는 거고, 여기 이제 밀리세컨드를 사용을 하는데 1000 밀리세컨드는 1초라는 거, 그런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도 태스크 점 딜레이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있으면 돼. 물론 이번 시간 말고는 다시 사실 뭐 다음에 설명할 일은 없을 거야. 물론 나중에 윈폼이나 WPF 강조할 때는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요렇게만 하면 되고,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요 규칙들, 요 메서드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실제 그 ASP.NET 그 MVC에서 이렇게 구현을 할 때 또 다시 보여줄 테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 그때 가서 또 같이 보고, 그래서 이래서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처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ASP.NET MVC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